네, 치과가 없어졌다고요? 치과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내 치과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치과 남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치과가 왜 갑자기 사라지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치과를 운영하시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오픈하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치과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치과의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치과를 개업을 하고 5년 이후에도 그 치과가 남아있을 확률이 요즘 통계를 보면 약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개의 치과가 개원을 하면 5년 뒤면은 하나는 없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이 폐업률이 높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모든 치과들이 환자가 별로 없어서 즉 잘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요즘에 폐업하는 치과들 중에는 문전성시인 치과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경우 왜 폐업을 하냐면 지나친 저습과 경쟁으로 일단 치료는 했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AS에 대한 대응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로 치과가 폐업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큰 손해를 봐서 뉴스에 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 있잖아요. 맞아요. 또 다른 경우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나치게 리스크 있는 진료를 많이 하다가 환자의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감당 못해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역시 전에 예가 있었죠. 그럼 치료받던 치과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치과 가셔야죠. 다른 치과 가셔야죠. 치료받던 치과가 없어져도 다시 치과 치료를 받을 일 없게 치아 상태가 건강하시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이 영상을 찾아보지 않으셨겠죠? 다른 치료보다 특히 임플란트가 치료 이후에 AS를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이 치료받던 치과가 없어지면 좀 곤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한 자리를 잡은 그런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환자들이 혹시 미리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 정보를 알아야 수리를 할 때 그 임플란트에 호환되는 부품을 구해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치과가 사라져서 제 네. 정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치과를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치과에서 가지고 있던 환자에 대한 치료 정보, 즉 차트를 관할 보건소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시면 차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차트에 임플란트 제조사, 그 다음에 제품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걸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도 저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아무 정보 없이 새로운 네. 치과를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가도 괜찮다라기보다는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맞아요.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에 대한 AS가 가능하냐?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 임플란트의 종류를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여러 업체에 저희가 연락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한다던가 여러 회사 임플란트의 어떤 모양, 특성 이런 것들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임플란트의 종류를 좀 예측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호환 부품을 구할 수가 있다면 AS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운이 나쁘면 그 정보를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시에는 AS가 불가능하고 임플란트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치과의 폐업 타이머가 갈수록 짧아진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건 이제 치과 원장인 저에게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에게나 양쪽에 다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인데 경쟁이 심해지면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퀄리티도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환자분 입장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근데 과잉 경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AS 책임을 못 지고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진료들을 하게 돼서 환자분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리스크도 증가를 하고 이런 좀 어두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열심히 해야죠. 기사에 열심히 흔들리지 하고 않고. 있고, 네, 저희는 뭐 근데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이 지역에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의원에서 병원으로 확장도 계획하에 있고요. 치료 도중에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치료 도중에 없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치과에서 나한테 네. 연락을 주나? 그것도 각 치과의 대응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연락을 다 준다라고 볼 수 없죠.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네, 자, 멀어도 검증된 치과 가기 대 검증은 모르겠고 집에서 가까운 치과 가기. 좀 멀면 검증된 치과 가기. 너무 멀면 글쎄요, 너무 멀다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옵션밖에 네.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래요? 골라야 돼. 그런 것도 검증된 곳에 갈 것 같아요. 멀어도 검증된 치과 네. 가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 알아보고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정보를 모으실 때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료를 잘하는 치과를 좀 찾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한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오랫동안 진료를 한 치과를 선택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치과를 찾고 싶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을 확실히 정하실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5년 생존율 보셨죠? 네. 참고로 저희 서울매일치과는 원주 무실동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엉덩이 무겁게 건물 지어서 서울매일치과의원에서 서울매일치과 병원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니시는 치과가 없어지셨다면 서울매일치과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내가 다니는 치과가 없어져도 서울매일치과. 가보겠습니다. 아이. 치과가 없어졌다고요? 치과가 없었다고요? 네. 이거라고. 이상 눈은 치과, 아니, 피부는 눈은 안과. 일단 네. 남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잘하셨어요.